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통합 내각 상징의 인사로 발탁한 지 28일 만의 일인데요. 청와대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과 청문회 이후의 여론 등을 살핀 결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지각청문회 이틀 만에 이해훈 후보자의 거취를 결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초대 예산 사령탑으로 보수 인사를 파격 발탁한 지 28일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과 여당 내부의 반대에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습니다. 청문회 이후 국민의 평가를 살핀 결과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결정적 낙마 사유에 대해 청와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한 이유로 보수 진영 인사를 모셔왔던 만큼 이 대통령이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보좌관 갑질 논란을 비롯해 반포 아파트 부당 청약,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낙마와는 별개로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조는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며 통합 의지를 반복해 부각해왔습니다. 청와대는 특정 진영에 계신 분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해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발표에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엄정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화합의 제스처는 후보자의 자질 문제와 별개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준으로 소명되지 못했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SNS에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고 적었고 김한규 원내수석도 국민의 평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탐욕과 반칙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일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지명 철회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SNS에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명 철회를 잘한 결정이라고, 개혁신당은 인사 시스템 개편을 촉구하며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보좌진에 대한 갑질 고성 논란 등 각종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3일 뒤늦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선고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물론 진보 성향의 야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이해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이루어진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민생 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전 직원들이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 임기근 대행 주재로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선 초대 수장의 낙마에 따른 내부 혼란을 잠재우고 수장 공백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책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면서 18년 만에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후임 인선까지 2달가량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예산 재정 컨트롤 타워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의혹이 말끔히 해명되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만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지명 철회로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해 나와 새 간판을 단 기획예산처는 출범과 동시에 수장 공백 장기화라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첫 인선이 무산되면서 후임 인선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초대 장관 취임까지 최소 한두 달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잡고 중기 재정계획 수립과 부처 간 재정사업 조정을 맡는 국가 재정의 핵심 컨트롤 타워입니다. 특히 매년 3월에는 예산 운용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이 시점에도 수장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의 정책 조정력과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획처는 현재 임기근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예산안 편성 등 실무를 이끌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낙마 직후 기획처는 민생 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대행은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수장 공백에도 내부 혼란을 관리하고 현안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와 동일한 53.1%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에서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53.1%였습니다. 부정평가는 42.1%로 직전 조사보다 0.1%포인트 줄었습니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호재와 신년 기자회견 효과로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권 내 합당 논란이 작용해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2일, 2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7%, 국민의힘 39.5%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홍익표 수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정적으로 낙마 배경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 인사를 도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지명을 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 인사 검증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이 쉽게 말해서 가계부를 내어주는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확장 재정이라는 이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보수 인사 중에서도 경제학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해훈 후보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통합의 정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논란은 사실 뭐 어느 것 하나가 만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좌관 갑질이라는 그야말로 뭐 3단 고음의 그 녹취록을 들었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보좌관 출신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뭐 부정청약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은 할아버지가 훈장 받은 것으로 인해서 손자가 명문사립대학교에 입학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2030 신혼부부 청년 이런 분들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인사를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방식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자진 사퇴 방식이 아니라 지명 철회 방식으로 거치를 결단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야당에서 네네. 인사청문회 하기 전부터 대통령의 인사 철회,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요구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보수의 인사를 어렵게 모셔가지고 아무리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이분을 낙마시킨다는 거는 사실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예. 또 추가적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보수 인사들 영입에도 상당히 악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청문회를 거쳤던 것이고 이 지명 철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권의 연장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진 철회보다는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지명을 철회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을 국민들께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사과드리는 그런 제스처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좀 말이 좀 꼬였습니다.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상당히 좀 신속한 결정이었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그 여론이 식지 않고 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경찰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빠르게 이제 취소를 하게 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예. 저는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해서 상당히 조금 의아했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국민들께 최소한 이분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봅시다라고 했던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었는데요. 예, 그렇죠. 사실 그렇게 내놓을 때는 적어도 저희가 초벌, 그러니까 인사검증은 이 정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검증한 것을 한번 국민들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죠. 라는 뜻으로 인사청문회 개최를 끝까지 주장했었던 건데 네. 사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더 확장되는, 커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둬서는 더 큰 정권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판단에서 저는 지명 철회를 서두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가 이제 세 번째 낙마하고 있어서요.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이 다시 좀 도마 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뭐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예. 몇십 번의 인사 검증, 인사 청문회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인사청문회도 항상 검증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후보자가 본인의 흠결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이 검증하는 기관에게 좀 털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 이 또 사람의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까지 아무래도 이 인사검증의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뭐 질문이 100가지, 뭐 200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하게 되면 네. 사실상 이분의 흠결은 다 이렇게 건져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솔직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이번에 보좌관 갑질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본인 정당 소속 정당에서도 과거 정당에서도 쉬쉬하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 검증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상 이런 도덕적인 검증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이 인사 검증의 시스템 전반을 좀 손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뭐 국회의원 공천에 관련된 검증과 마치 고위 공직자의 검증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검증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송구스럽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인사검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향을 뭐 해외 선진국처럼 바꾸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늘 민주당 정부들이 주장하는 게 시스템에 의한 정치 국정 운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진숙, 강선우, 이해훈 이 세 분의 연속적인 이 낙마를 보면서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이 실종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문제가 많았고, 그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뭐 검증 시스템이 돌리기도 전에 그냥 몇 가지 사안만 체크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상대방 당인 야당이 조금 약체라는 생각, 또 비교적 상대적으로 여론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좀 오만한 태도가 발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이진숙, 강선우, 이해훈 장관 앞서서 처음 인사청문회를 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뭐 매달 뭐 몇백만 원의 돈이 이렇게 받아진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받은 돈이라는 모든 국민들이 그 사실 해명을 듣고 다 웃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국무총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기준으로 우리 사람은 이렇게 낮은 기준으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또 이 장관 후보, 국무위원 후보자들로 지명된 분들께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든 이해훈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 청와대의 통합 인사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일단 홍익표 수석은 앞으로도 통합 인사는 계속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어떤 성향상 그리고 국정 운영의 철학을 엿보면 저는 보수 인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때와 장소와 어떤 TPO가 맞는다고 하면 추가 인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기획예산처 장관 같은 경우 바로 다시 뭐 하겠다 이런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 측 인사지만 이분이 이 자리에 적합하겠다라는 추천이라든지 어떤 판단이 쓴다면 저는 다시 한번 또 보수 통합의 차원에서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기획예산처 장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통합이라는 가치가 우선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지혜와 대안을 갖고 있는 분을 모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게 따지기 이전에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인지 도덕적으로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을 구할 수 있는 분인지를 따지지를 않고 단순히 그냥 보수여서 우리가 뽑았고 보수여서 뽑았으니까 너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원래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각 정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정체성이나 고유성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분들의 지혜와 해안을 듣겠다는,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인사를 쓰는 것을 저희가 탕평이라 하지, 내 철학과 내 비전을 바꿔가면서 그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그 철학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자리에 응하시는 분을 썼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탕평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해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장 재정이라든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평소에 갖고 있던 철학과 지론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장관직을 수락했다면 그건 별다른 문제이겠지만, 저분은 장관직을 수락하는 그 자리에서 표현한 것이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심지어 기본 사회에 대한 개념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탕평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